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들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소리의 발생과 전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에 손을 대고 크게 아 라고 소리를 내보세요. 어때요? 소리가 날 때 목의 성대 부분 떨림이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소리굽새를 실막대로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리굽새가 떨리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소리굽새를 친 다음 소리굽새를 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떨리는 소리굽새를 잡아 떨림을 멈추게 하니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리는 물체가 떨릴 때 발생하고 떨림이 없거나 떨림이 멈추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소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귀까지 전달될까요? 용수철의 움직임을 통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버튼을 눌러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용수철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자세히 살펴보면 용수철의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생기는 게 보이나요? 용수철의 떨림은 이런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생겨 앞으로 전달되는데요. 소리의 떨림이 전달되어 나아가는 모습도 방금 본 용수철의 떨림이 전달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소리는 어떤 물질이 떨리고 그 떨림이 다른 물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떨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떨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질이 필요한데 소리를 전달해주는 대표적인 매질은 공기입니다. 소리가 날 때 물체의 떨림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물체 주변의 공기에 영향을 주겠죠. 물체의 떨림에 영향을 받은 주변의 공기는 방금 본 용수철처럼 빽빽한 부분과 듬성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공기의 빽빽한 부분과 듬성한 부분이 반복하면서 떨림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공기의 떨림이 우리의 귀에 도달하여 귀 속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사라지면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유리관 안에 소방벨이 있습니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소방벨이 떨리며 아주 큰 소리를 내는데 벨소리를 무엇이 우리 귀까지 전달해 줄까요? 네, 유리관 속의 공기와 유리관 주변의 공기가 떨리며 우리 귀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유리관 속의 공기가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공 버튼을 누르면 유리관 안의 공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벨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어때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지나요? 왜 소리가 점점 작아질까요? 그것은 벨소리의 떨림을 전달하는 유리관 속의 공기가 점점 적어지면 공기의 떨림이 적게 전달되므로 벨소리가 점점 작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3가지 체험물을 통해 소리는 어떤 물질이 떨릴 때 그 떨림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장비를 이용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리의 발생과 전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